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제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베트남에서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모토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심이 있으시면 제 채널 안 보시면 손해죠.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베트남에 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 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구독자님들에게 그렇게 단편적이고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외국이나 사람 사는 데는 매한가지라 일단 돈 냄새가 나면 돈 냄새를 맡고 똥파리들이 많이 꼬이는데요. 그 사람이 외국어를 못하는 경우 본인이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신고도 못한다는 것을 똥파리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타깃으로 삼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팀을 짜서 작정하고 덤비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하물며 해외에서 외국어도 못한다면 준비해온 돈 날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6살짜리 아이가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무시하고 내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물론 운이 좋아서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겠죠. 내가 봤는데 그냥 신호 무시하고 조심히 대충 건너가면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나랑 크게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 사고라도 났다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해외 생활에서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베트남으로 오시겠지만 저는 오시기 앞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한국 및 여러 다국적 회사를 거쳐 현재는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하고 있는 한 직원이 500명 정도인 일본 업체에 저 혼자 한국인으로 한국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일본 회사 특성상 일본 직원들과는 일본어로 소통하고 베트남 직원들과는 전부 영어로 소통하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직원은 저 혼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국말을 하면 아무도 모르고 어떨 때는 한국말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고 가끔은 한국말을 쓰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베트남에 넘어오시기 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인 외국어를 배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금까지 제가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힘들게 체득한 학습 노하우를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려 합니다. 말씀드릴 노하우가 구독자님들의 베트남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첫째로 영어, 일본어가 됐던 베트남어가 됐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확실한 목표와 꾸준한 공부 습관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벼락치기로 정복이란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한국어는 정복하셨나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외국어 공부는 간절한 목표가 없으면 시간과 돈만 날리고 금세 지쳐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습관이 없으면 외국어 공부를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언어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언어와 돈을 버는 언어가 있는데요. 돈을 쓰는 언어는 잠깐 해외에서 관광이나 유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은 내가 손님이고 돈을 벌어다 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외국어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외국인은 대화의 내용, 환경과 상황이 거의 정해져 있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비슷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외국어를 못하고 손짓 발짓 섞어가며 관련 단어를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이 10마디를 알아들으므로 의사소통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행할 때 잠깐 외국어를 쓰는 정도라면 외국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직이나 아예 생활 거점을 해외로 옮겨야 하는 경우는 돈을 쓰는 외국어 실력으로 나는 해외 생활에서 언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이에 대해 준비를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한 언어인데요. 이는 돈을 쓰는 외국어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높은 실력을 요구합니다. 만약 어디 쇼핑을 갔는데 판매 직원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데다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버버버 한다면 그 판매 직원에게 물건을 사고 싶으신가요? 해외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해야 한다면 다양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관광 가이드처럼 누군가가 항상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을 쓰는 언어보다 훨씬 높은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일상에 쓰는 한국말이 한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구사하려면
일상에서 쓰는 말보다 배경 지식이 보통 10배 이상은 있어야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이 쓰는 외국어가 쉬워 보여도 외국인으로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대한 수많은 사전 지식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쉽게 습득할 수 있지만 외국인 입장인 우리는 강제로 새로 다시 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리고 많은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야 어느 정도 다양한 상황에서 맡기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애초에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본적으로 최소 1년 반 이상 꾸준하게 공부와 그에 따른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물이 끓을 때까지는 계속 불에 올려놔야 나중에 라면이라도 끓입니다. 물이 끓기 전에 포기하면 그동안 노력이 말짱 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어 실력 향상은 계단과 같습니다. 저금을 다들 해보셨겠지만 입금을 하면 할수록 계좌의 숫자가 쭉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외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다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잘 몰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한 단계 실력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도 한 3개월만 되면 슬슬 지치다가 결국 나중에는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돈을 버는 언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취업할 정도로 잘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어 공부할 때 말하기가 포함된 자격증이나 시험 점수 등 눈에 보이는 정확한 목표를 잡고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많은 교재나 학원들도 각자의 커리큘럼이 있지만 그것을 힘들게 맞췄다고 해도 인정을 받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외국어를 하는지 검증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관련 시험을 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말하기가 꼭 포함된 시험의 점수나 등급 등 보이는 목표를 잡고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습관이 있다면 하기 싫다라는 정신적인 저항을 남들보다 훨씬 쉽고 지치지 않게 공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정 수준의 레벨까지 도달하려면 오랜 시간 꾸준하게 노력이 필요한 외국어 학성상 공부하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고 이뤄내고 다시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공부 습관은 본인 스케줄에 맞추어 최소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은 하셔야 하며 공부한 날 사이에 공백이 이틀 이상 넘기시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길게 2시간 한 번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이에 쉬는 시간을 조금 잡고 45분 2번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부 일정을 잡으실 때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한 번 일정을 정하면 하늘이 쪼개져도 우선 3개월은 무조건 밀고 나가셔야 하고 그리고 3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본인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고 계획을 다시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목표 달성을 하고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 해냈다는 성취감에 자신감도 생기고 결국은 원하시는 외국어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최대한 빨리 기초를 떼고 언어의 패턴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아시다시피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처한 상황이야 각자 다 틀리겠지만 해외에서 언어의 4가지 구성 중 그 중요성을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말하기, 듣기가 거의 처음이고 그 다음이 읽기, 쓰기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한다거나 외국계 회사에서 이직을 위해 어느 정도 공인된 어학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면 말하기, 듣기를 우선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해외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외국어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국어를 하려면 문법 공부를 먼저 해서 뼈대를 튼튼히 하는 게 좋다. 어떤 분은 외국어를 단어만 많이 알면 된다고 해서 단어만 죽으라고 외우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저는 외국어를 배우려면 우선 앞으로 가질 외국어 실력에 대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쉽게 10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3000만 원까지는 가격이 비쌀수록 차의 성능이랑 옵션이 팍팍 차이가 나지만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거보다 한 단계 나아지려면 3000만 원대까지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 성능이나 옵션이 조금 더 나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의 럭셔리 편의사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지 이동의 수준으로 차를 본다면 3천만 원 이하의 차량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로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외국어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없다면 내가 여기서 무슨 어학교수나 선생님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외국인이 발음과 억양이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된다면 외국인으로서 다 이해하며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을 목표로 잡고 하셔야지 거기서 한 단계 넘어 정말 현지인과 발음이 비슷하고 구사하는 어휘가 완벽하게 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으나 그래도 결코 현지인처럼 되기는 어려우며 시간과 노력 투자 대비 돌아온 가성비가 무척 낮으므로 차라리 그 시간에 본인의 삶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다른 것을 위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생활을 한다는 목표가 생기셨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외국어 공부 방법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비즈니스 회화 정도가 아닌 경우에 공부 방법으로 우선 서점을 방문해서 직접 교재를 보고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출판사의 도서 중 일상 회화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쓰는 것을 다루고 있고 본인이 봤을 때 살짝 어려워 보이지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패턴 관련 책을 구매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나오는 언어 패턴을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녹음된 컨텐츠를 읽고 들으며 언어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책이 앞으로 본인의 외국어의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일단 시작을 하면 가급적 텀을 두지 말고 3번 연속으로 뛰셔야 합니다. 3번이라고 생각하면 무척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한 번은 무조건 넘어야 할 고비이므로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처음에 한 권을 공부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치면 두 번째 볼 때는 한 달, 세 번째 볼 때는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책 한 권을 3번 정도 띄고 고비를 넘기면 외국인을 만나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고 언어에 대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을 기반으로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하면 최대 5개월 내 3번은 완독하고 그 책은 뽕을 뽑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외국어 쓰는 환경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외국어를 왜 배우시나요? 1년 중 해외여행 가서 몇 번 쓸까 말까 한 영어를 위해서? 아니면 남들이 다 하니까?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스펙을 위해? 사람마다 각자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무리 혼자 문법과 단어 공부를 해가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외국인을 만나면 대충 알아듣기만 하고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최근 어학 공부를 해서 회화 실력이 조금 늘었다고 해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한국에서 사용도 안 하고 조금 있으면 내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죽하면 해외에서 한국말도 계속적으로 안 쓰면 쉬운 단어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거나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외국어라면 평상시 사용을 안 하다 1년에 한 번, 두 번 쓰는 환경에서 갑자기 유창하게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지금 배우는 외국어를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내 자신을 내몰아야 합니다. 영어로 된 수많은 컨텐츠를 그냥 듣고 보기만 하는 인풋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운 것을 쓸 수 있는 아웃풋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던 펜팔을 하던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외국인을 붙잡고 말을 하던 아니면 일적으로 지원하는 직군을 외국어를 자주 사용해야 하는 직군으로 지원을 하든지 어찌됐던 배운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애초에 외국어를 배우는데 편하고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책으로만 보고 혼자 역할로 공부를 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시간 대비 그 효과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데 얼굴의 철판과 뻔뻔함은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내 발음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어쩌지? 웃으면 어쩌지? 이런저런 걱정돼서 말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독해져야 합니다. 실수를 안 하고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동안 배웠던 문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발음 신경 쓰며 이야기하다가는 외국인과의 대화 흐름, 즉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누가 틀린다고 몽둥이로 들고 때리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이 짧은 한국어로 어눌하게 조금이라도 더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시하고 비웃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것보다 대견해 보이고 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잘해줘야겠다, 훨씬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런 감정은 한국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외국어는 커뮤니케이션이지 공부를 위한 과목이 아닙니다. 일단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늡니다. 뭐라고 웃던지 말던지 니네들이 그럼 한국말 공부해보던지. 너네는 꼴랑 니네 나라만 하나 하지. 나는 외국어도 할 수 있어. 너네는 한국말만 배우면 안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당당히 생각하시고 내 발음, 문법보다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우선하고 말해야 합니다. 발음이나 문법은 공부한다고 처음부터 유창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외국인과의 여러 상황으로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때마다 공부를 하고 나아지시려고 노력하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발음도 문법도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되고 고급지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본인이 외국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없으면 강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다 틀리므로 본인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엮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본인을 외국어 쓰는 환경으로 내모는 게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화를 해봐야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외국인을 만나도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완하고 나아지시면 됩니다. 저도 베트남에 대해 좋은 정보로 생활과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